안녕하세요. 서울 성모병원TV 명의를 만나다의 김호정입니다. 성형외과 하면 흔히 아름다움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그 본질은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는 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환자의 삶을 다시 세우는 재건의 가치를 지켜오신 분이죠. 성형외과 정영준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많은 분들이 성형외과 하면 미용 수술을 생각하고 계실 텐데 성형외과는 어떤 분야이고 또 교수님께서는 주로 어떤 진료를 맡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까요? 성형외과를 한 문장으로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데요. 네. 저희 성형외과는 선천적인 거나 후천적인 신체의 기형 또는 결손을 원래 모습과 가깝게 복원하고 본래의 기능까지 되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외모 개선도 네. 성형외과의 중요한 한 분야이지요. 그 중에서도 저는 안면 외상과 피부암 재건 분야를 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고로 얼굴뼈가 부서지거나 네. 조직이 심하게 다치신 분들을 원래 모습에 가깝게 복원해드리는 일을 하지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코성형이나 네. 눈성형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예뻐지기 위한 미용 목적이 아니라 사고로 망가진 코의 호흡 기능을 되살리고 변형된 눈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재건 수술을 담당하는 것이죠. 피부암 재건 역시 제 주요 진료 분야인데요. 피부암을 절제하고 난 자리에 변형이 최소화되도록 외적인 모습과 기능을 함께 개선하는 일입니다. 암의 크기가 크고 복잡할 때는 현미경을 이용한 정교한 미세 수술을 집도하기도 하고요. 결국 제 일은 사고든 질병이든 그로 인해 무너진 환자분의 모습과 기능을 함께 되찾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하는 일입니다. 진료 분야 중에 하나로 안면 외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고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을 텐데 주로 교통사고나 낙상 같은 사고가 가장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교통사고나 낙상이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죠. 최근에는 자전거나 킥보드 사고로 내원하시는 분들도 네. 많아지는 추세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운동 중의 부상이나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폭행 같은 경우들도 안면 외상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건 안면 외상은 단순히 피부가 찢어지는 것을 넘어서 네. 그 안에 얼굴뼈, 즉 코뼈, 광대뼈, 위턱뼈, 아래턱뼈, 그리고 눈을 둘러싼 뼈까지 부러지는 경우가 네. 대부분이라는 점이에요. 이 뼈들은 우리의 얼굴의 형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씹고 말하고 보는 아주 중요한 기능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면 외상 치료는 이 모든 복잡한 구조물들을 제자리에 맞추고 기능과 모양을 동시에 되살리는 정교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얼굴 뼈는 이렇게 씹고 말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기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이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능과 모양을 동시에 되살려야 될 때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점을 더 우선순위로 두십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두 가지 모두 저희의 최종 목표이지만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시급한 목표는 당연히 기능의 회복이고요. 일단 환자분이 제대로 씹어서 식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눈의 움직임에 문제가 없어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고 코로 편안하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생존과 직결된 기본적인 문제니까요. 이렇게 기능적인 뼈대를 튼튼하게 다시 세우고 난 뒤에 저희는 그 위에 연부 조직, 즉 살을 붙여 원래 모습으로 복원에 집중합니다. 물론 이 미용적인 복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환자분의 자신감과 사회생활 복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순서를 따지자면 기능 회복이 언제나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떼어놓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모양보다는 생존과 직결된 기능을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주요 분야가 피부암 재건도 언급해 주셨는데 설명해 주실까요? 둘 다 결손 부위를 복원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근본적인 접근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면 외상 수술은 이미 부서진 조직 조각들을 최대한 살려서 원래 모양으로 맞춰 나가는 과정에 가깝고요.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복원하는 거죠.
하지만 피부암 수술의 최우선 목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암세포를 네.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암 주변의 정상적인 피부까지 일부 포함해서 떼어내야만 하죠. 이렇게 암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난 뒤에 생긴 깨끗하고 의도된 빈 공간을 어떻게 다시 자연스럽게 채울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재건 단계입니다. 즉, 외상은 맞추는 것이고 피부암은 제거한 뒤에 새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네.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피부암 수술이 암세포를 완전하게 제거한 뒤에 새로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거한 뒤 그 빈 공간은 어떤 방식으로 채우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만약 크기가 작다면은 주변 피부를 좀 잘 당겨와서 정교하게 꿰매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손이 좀 더 크다면은 저희는 주로 피판술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피판술은 상처 주변에 남는 피부를 디자인해서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돌리거나 이동시켜서 빈 공간을 덮어주는 기술입니다. 얼굴에서는 이 방법이 특히 좋은데 네. 주변 피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 색깔이나 질감이 가장 비슷해서 결과가 아주 자연스럽거든요. 만약 결손이 아주 크다면은 허벅지나 등 같은 다른 부위에서 피부나 살을 떼와서 이식하기도 합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흉터를 눈에 잘 띄지 않는 주름선에 숨기거나 네. 원래 있던 구조의 경계선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최대한 티가 덜 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코 성형으로 넘어가 볼 텐데 많은 분들이 코 성형하면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코 성형이 기능 개선을 위한 수술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코 성형의 절반은 기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많은 분들이 코가 휘어져 있거나 하면은 비중격도 같이 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비밸브 협착증처럼 콧구멍 안쪽 구멍이 좁아져서 만성적인 코막힘이나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코의 구조를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겉모양을 다듬을 때 협진을 통해서 반드시 이 코 안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함께 진단하고 교정합니다. 예쁜 코는 기본적으로 숨을 잘 쉬는 건강한 코여야 하니까요. 미용과 기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것이 진짜 코 성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 수술도 좀 궁금해지는데 눈 성형이라고 하면 저희가 쌍꺼풀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쌍꺼풀 이외에도 치료가 꼭 필요한 기능적 질환이 있습니까? 그럼요. 네. 눈에도 반드시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검하수인데요. 눈꺼풀을 들어올리는 근육의 힘이 약해서 눈꺼풀이 자주 처지고 심하면 시야를 가리는 병이죠. 이런 건 기능적인 문제라서 꼭 교정이 필요합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속눈썹이 눈 안쪽을 찌른다든지 계속 눈이 아프고 충혈되는 안검내반이라는 질환도 있고요. 이것도 방치하면 각막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술로 바로 잡아야 하죠. 그 외에도 눈꺼풀에 종양이 생기거나 사고로 눈꺼풀이 찢어지는 외상 등도 당연히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수술들은 미용이 아니라 눈의 불편함을 없애고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꼭 필요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눈의 기능을 정상화로 돌리는 꼭 필요한 수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순수 미용 목적으로 눈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교수님.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떤 점을 꼭 고려해야 됩니까? 근데 요즘 많은 미용 수술들이 행해지는 건 사실인데요. 제 외래에도 수술 후에 잘못되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미용 성형 수술도 수술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들이 하고 좋아지니까 나도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너무 쉬운 결정으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쉽게 간과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수술을 결정할 때는 충분한 상담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을 충분히 논의하시고 수술 방법이 나에게 맞을지 충분히 고려하신 후에 수술을 결정하신다면 미용 성형 수술 실패율을 낮출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되도록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시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번에는요, 교수님, 마지막 분야인 만성 창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소 생소한 분야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만성 창상은 이름 그대로 만성적으로 잘 낫지 않는 상처를 말합니다. 보통 다쳐서 생긴 상처는 늦어도 3주에서 한 달 안에 아물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나도록 낫기는커녕 계속 진물이 나거나 오히려 더 나빠지는 상처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처들을 저희가 만성창상이라고 부릅니다. 네. 상처가 낫는 데는 사실 정해진 순서가 있거든요. 지혈기, 염증기, 증식기, 상피하기, 성숙기라는 단계를 차례로 밟아가며 회복이 되는데요. 만성창상은 바로 이 과정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딱 멈춰버린 상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상처가 커서 안 낫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 그 상처 아래에 숨겨진 근본적인 원인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혹은 한 자세로 계속 눌려서 조직이 괴사하는 욕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 역시 그냥 소독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대체 왜 이 상처가 낫지 않을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상처가 왜 생겼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치료법도 일반적인 상처와는 완전히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치료의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상처는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힘이 있기 때문에 소독을 잘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주면 감염만 막아주면 자연스럽게 낫거든요. 하지만 만성창상은 이미 몸의 치유 능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둬서는 낫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상처에 있는 죽은 조직이나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가피절제술이나 변연절제술이 그 한 예이고요. 이게 시행되어야 새살이 돋아날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음압치료기 같은 특수 장비를 써서 상처의 진물을 계속 뽑아내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도 하고요. 이렇게까지 해도 안 되면은 결국 허벅지나 등에서 건강한 살을 떼어와서 덮어주는 피부 이식이나 피판술 같은 수술적인 방법으로 상처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네, 오늘 성형외과 안에서도 외상, 피부암, 미용, 그리고 만성창상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를 다뤄주셨습니다. 이 모든 분야를 관통하고 있는 우리 교수님만의 진료 철학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환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 진료 철학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죠. 사고로 망가진 얼굴은 원래의 모습으로, 질병으로 잃어버린 기능은 정상적인 기능으로, 그리고 미용적인 고민으로 잃어버렸던 자신감은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드리는 거죠. 분야는 달라도 결국 환자분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드리는 것이 제 일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얼굴에 외상이나 피부암이 의심되면 바로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고요. 사고의 흉터든 낫지 않는 상처든 또는 선천성 기형이든 아니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든 전문가와 상담하면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아드릴 테니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건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무너진 기능과 모습은 물론이고요. 마음속의 상처와 잃어버린 자신감까지 되돌리는 희망의 재건.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난 성형외과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당부처럼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는 용기를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만나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